네, 반갑습니다. 불편한 영어의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관계부사의 이해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부사의 이해는 암기하면 쉽습니다. 암기하면 쉽고 원래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문법이라는 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식화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관계부사를 이해하기 이전에 요 두 개에 대한 문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adly he died. 슬프게도 그는 죽었다. In 1999, 1999년도에 그는 죽었다가 나옵니다. 이 sadly는 우리가 부사라고 부르죠. 이 부사입니다. 이 부사는 단독으로 써요. 슬프게도 그는 죽었다. 뭐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in 1999라는 영어 표현이 나왔을 때 이거는 두 단어 이상이죠? 아, 구구나. 두 단어 이상이고 주동이 없다. 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치사부터 시작하니까 우리는 이거를 전치사 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전치사 구는 위에 나와 있는 sadly하고 위치가 같죠? 위치가 같기 때문에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됐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부분은 뭐냐면 이 부사나 전치사구는요, 영어에서 쓰레기라고 합니다. 쓰레기. 그러니까 얘들은 우리가 해석상에 대한 부분이 어렵거나 라고 할 때 버릴 수 있고, 문법에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할 때 버릴 수 있습니다.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사항을 잊지 마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부사의 이기입니다. 자, 정의가 뭐냐면 부사를 희생합니다. 부사라는 것을 싹 빼버린다는 얘기예요. 희생해서 앞뒤를 관계시킵니다. 아시겠죠? 부사를 희생해서 앞뒤를 관계시키는 관계부사가 이 자리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부사를 희생해서 앞뒤를 관계시킵니다. 자, 그러면 제 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득력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해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place. 이것은 장소입니다. I live in it. 나는 그 장소 안에 삽니다. 그럼 두 말을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것은 집인데 내가 사는 집이다. 이것은 내가 사는 집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집인데 이것은 장소인데 장소네요. 내가 장소 안에 사는 장소가 아니고 내가 사는 장소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시죠? 그럼 해석상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it을 빼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요 부분에 난 place를 다시 뒤로 보내봅시다. 나는 삽니다. 집 산다가 아니고 집에서 산다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집에서 산다가 나니까 당연히 in이 필요하겠죠? 이렇게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전치사 뒤에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렇게 얘기했죠.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성분을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적어. 아시겠죠? 오케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오케이? 목적어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죠? 바로 구체적 대상을 목적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in을 써볼게요. 안에, 뭐 안에? 구체적으로 뭐 안에? 구체적으로 뭐 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뒤에 구체적 대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뭐라 한다? 우리는 목적어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뒤에 전치사가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아있으면 혼자 쓰이지 못하죠. 뒤에 어떤 말이 꼭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목적어가 빠진 거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 대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 대시입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전치사가 너무 외롭다고 해서 너무 외롭습니다. 그래서 나 여기 있어도 됩니다. 있어도 돼요. 거기 있어. 그런데 얘가 관계대명사하고 짝짝꿍을 이루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좀 있으면 안 될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in은 앞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in-that과 in-which 둘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에서 in-that은 사용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in-that.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은 쓰진 않습니다. 됐습니까? in-that이라는 수거가 따로 있긴 있지만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This is the place in which I live. 됩니다. 내가 사는 장소다. 이렇게 됩니다. 자, 됐죠? 오케이? 자, 그런데 in이치가 나오는데 앞에 장소가 나왔죠. 장소. 됐나? 관계부사의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장소가 나왔습니다. 장소가 나왔죠? 이럴 때 두 개를 너무 쓰기 싫다. 너무 싫다라고 해서 where로 바꾸는 이 where를
관계부사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게 왜 관계부사라는 이름이 나왔는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요 부분이죠. 뭐가 빠졌습니까? 바로 요 부분이 빠졌죠. 요거. 여기 바로 뭡니까? 요거죠. 됐나? 얘들이 빠졌죠. 얘를 희생했습니다. 얘를 희생해서 앞뒤를 지금 관계시키고 있다라고 해서 관계부사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자, 그런데 선행사가 이렇게 the place가 나왔을 경우는요, 이렇게 앞에 있는 the place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This is where I live. 이것이 내가 사는 장소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관계부사 이 where는요, that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 선행사가 앞에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고등학교에서 나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 관계부사 where를 that으로 바꾸는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잘 못 봤어요. 그러나 기본적 사항으로 이렇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관계부사 중에 wher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where는 됐나? 관계부사 where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합체입니다. 됐죠? 그리고 뒤에는 빠지지 않는 문장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사는 장소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별 문제 없으시죠? 자, 밑에 우리가 이해 문제를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녀는 remember the place, 장소를 기억했습니다. 내가 방문한 장소를 기억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visit는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씁니다. 나는 서울을 방문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방문한 장소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방문한 장소 할 때 이 뒷부분에 을이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앞에 있는 the place를 뒤로 보내봐야 되겠죠. 나는 방문했습니다. 그 장소를 일자리네. 을자리죠. 그럼 얘는 목적어가 빠졌지 않습니까? 맞죠? 그럴 때는 관계대명사 위치를 써야죠. 맞죠? 오케이? 네, 밑에 볼까요? 그녀는 장소를 기억했습니다. Remember the place. 우리가 만난 장소죠. 우리는 만났습니다. 누구를 할 수 있죠. 그럼 을이 빠지면 앞에 있는 요 선행사 얘들하고 같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소를 뒤로 보내보니까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 장소에서죠. 이해갔습니까? 무슨 말인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이요. 을이 빠졌다는 결론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오케이?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where이 돼야 되겠죠. 됐나? 그럼 뒤에 걸 굳이 설명하자면 이게 되는 거 아닌가요? in the place. 그 장소에서 우리는 만났다. 우리는 만났습니다. 장소가 아니고 장소에서죠. 됐죠? 그러니까 이 덩어리가 전부 다 생략된 거나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뭐 주어라든가 목적어라든가 그렇게 빠지게 된다면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거라면 우리는 관계부사를 얘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관계부사 where요. 이해가셨습니까? 오케이? 자, 우리는 where를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when입니다. 지금 제한적이라고 하잖아요. 제한적이라는 것은 앞에 걸 수식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 자, I remember the day. 나는 나를 기억합니다. She was born on the day. 그녀는 그날에 태어났습니다. 라는 생입니다. 그럼 만든 게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나를 기억하는데 그녀가 태어난 날이죠. 이해가시죠? 그녀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러면 그녀가 그날에 태어난 날을 기억한다가 아니고 그녀가 태어난 날을 기억한다죠. 공통이니까 빠져야 되겠죠. 앞으로 이동하네 온 위치. 이해가시죠? 두 개를 쓰고 싶지 않구나. 시간이 나왔을 때는 뭘 사용한다? when을 사용한다. 이해가시죠? where를 하나 배웠고 이제 when을 배웠습니다. 자,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이것을 that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됐죠? 고등학교용에서는 that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끔씩 이 that에 관한 성질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 관계부사입니다. 아시겠죠? 네. 나는 기억합니다. 그녀가 태어난 날을 기억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선행사가 빠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why입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why. where, when, why. Tell me the reason. 나에게 이유를 말해라. You are crying. 당신은 울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For the reason. 이 이유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자, 두 개를 합치면 나에게 이유를 말해라. 네가 울고 있는 이유를 말해라. 이 말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됐죠? 아하, 넘어가는구나. 포이치. 아싸, 포이치가 두 개를 쓰고 싶지 않구나. why 이렇게요. 됐습니까? reason why, 이유 why란 얘기죠. 맞죠? 그 다음에 이 관계부사는 뭐로 바꿀 수 있다? 역시 that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됐죠? 됐나? 고등학교 시험 문제 나온다 있습니다. Tell me the reason that you are crying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됐나요? Tell me why you are crying에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관계 선행사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죠? 그게 필요 없으면 솔직히 말해서 굳이 뭐 둘 중에 하나 쓰라고 하면 다 쓰기 좀 번거롭죠. 그런 경우에는 하나만 쓰는 경우가 이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세 가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how입니다. how. This is the way. 이것은 방법입니다. He walks in a way. 그는 방식으로 걷고 있습니다. 걷습니다죠? 합치면 이것은 방식인데 그가 걷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 그러면 빼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역시 전치사가 앞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in which 이렇게. 됐나? 오케이. 이거를 한 단어로 뭐로 바꾼다? how로 바꾸겠죠. 이제 방식은 뭐다? how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주목사항이 있습니다. 주목사항은 뭐냐면요. the way와 how는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the way와 how는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해가 아니고 외워야 돼요. 저 나라 애들이 저렇게 한다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외워야죠. 맞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in이치가 how이기 때문에요. in이치 자체도 우리는 뺄 수는 있죠.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오케이? 그 다음에 이 how, 관계부사 how는 that으로 역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역시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죠? 됐나?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이렇게 that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결론을 얘기하면 네 가지 명사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명사가 등장을 할 때 됐습니까? 오케이? 네 가지 명사가 선행사입니다. 이렇게 선행사가 등장하고 뒤에 문장이 나옵니다. 이거의 관계부사가 얘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네 가지 명사일 때만 그렇습니다. 다른 때는 하면 안 돼요. 시간, 장소, 이유, 방법에 해당하는 것들이 나와줘야 그렇게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제한적 관계부사의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가 뭐라고요? where, 뭐라고요? when, 뭐라고요? why, 뭐라고요? how,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각각 앞에 뭘 써야 되는지 알죠? 이거는 뭐죠? 이거는 장소를 써야 되는 거고, 장소. 그 다음에는 뭡니까? 시간을 쓰고, 그 다음 why는 뭘 씁니까? 이유를 쓰고, how는 뭘 씁니까? 방법을 쓰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뒤에는 빠지지 않는 문장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루틴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네. 자, 이번에는 계속적 관계부사입니다. 계속적 관계부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그냥 이어갑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where이 등장하죠? 그럼 어떻게 번역한다? 그리고 거기서. when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때라고 번역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합체입니다. 그냥. 그리고 거기서, 그리고 그때의 합체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오케이? 간단합니다. 우리는 제3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단지 줍니다. 그들에게 동전을 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 이렇게. 나는 뉴욕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 그리고 그때 트레스트가 공격했습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공격했다라고 나옵니다. 됐습니까? 이런 상황이 돼줘야 관계부사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황이 돼주지 않으면 우리는 관계부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사항을 참조하시고 물론 이 관계부사라는 것을 하시면서 다른 것들이 약간 보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모든 경우 관계부사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수식을 기본으로 하는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우리는 관계부사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오케이? 계속적 관계부사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빠지는 게 없습니다. 즉 이 안에 연결사가 들어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네, 관계부사. 글쎄요, 이해됐는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쉽게 설명한 것 같은데,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